건물을 신축할 때 원가가 한 2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옆에 건물 같은 경우 한 25억 이상 지금 매매가를 형성한다고 하니까 최소 5억 이상의 차액은 이미 확보한 부분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신축 사업을 진행하는 맥밀란입니다. 오늘은 중랑구 묵동에 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신축 현장입니다. 보시면 총 4계층으로 구성이 되고요. 1층은 근생, 2층, 3층, 4층은 근생 다가구인 상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이한 부분에서 보면 이 외장재는 롱브릭 타일이라는 재질입니다. 중곡동 현장 같은 경우는 라임스톤에 석재를 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일을 쓴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는 이제 롱브릭 해서 벽돌처럼 느낌을 줘야 되는데 벽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비용이 좀 올라가고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서 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가성비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농브릭 타일을 구성을 하고요. 그냥 농브릭 타일을 그대로 붙이면 좀 밋밋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알루미늄 부분에서 후레싱을 돌려서 모던하고 클래식하고 좀 느낌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축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코너 가각이 적용되어 있고 1층은 카페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가의 전면 가시성을 제일 주기 위해서 코너 가각 부분까지도 다 활용해서 이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카페는 어느 분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건축주 분이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건물주가 직접 카페를 운영했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건물주가 아무래도 직접 그 카페를 운영하는 거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떤 목적에 의해서 1층을 운영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딱 정하고 가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 절감되거나 또는 이제 동선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건물의 주된 수요는 좀 어떤 수요가 있을까요? 이쪽은 실제로 보면 6호선 그리고 7호선 태릉 입구역에 도보 3분 정도에 있거든요. 아마 7호선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직장인 수요도 있고 이 근처에는 원자력 병원이라든지 병원에 대한 수요, 대학교도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요까지 풍부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건물에 지금 주차 공간이 몇 대 정도? 주차는 3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한 대 두고요. 저쪽으로 보시면 뒤에 주차 2대를 뒀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할 점은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가스 계량기거든요. 가스관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뒤로 돌림으로 인해서 전면을 좀 깔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설계의 주요 포인트고요. 어떤 건물 보면 가스 배관이 전면에 나와서 건물의 가치를 좀 훼손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설계를 구조적으로 잘한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요즘은 이 태릉 입구역 인근에도 좀 신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태릉 입구역해서 여기 공릉동 쪽하고 연결이 돼서 경춘선 숲길 통해서 카페도 많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입주에 있는 방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어떻게 인테리어 되어 있거나 어떻게 활용하고 있거나 투룸의 크기가 어떤 정도 있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보시면 되게 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비어있는 곳인데요.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 3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은 그 그레이톤에 맞춰서 앞에 전면 거울장하고 요즘에 이제 트렌드인 도기까지 적용된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거실 역할을 하고 있고 주방과 거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붙박이장까지 해서 또 다른 방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2년 전부터 소방관 진입창이 있는데요. 소방관 진입창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화재시나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소방관이 단유리로 해서 쉽게 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 2개, 거실 하나, 그리고 욕실, 주방까지 해서 9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 세대 내에 보일러실을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세대 내에 보일러실을 위치시켜 놓으면 아무래도 보일러 소음이라든지 또는 보일러 공간이 차지하는 부분에서 어떤 공간의 효율성도 떨어지는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보일러실을 이렇게 공용 공간에서 일부 적용을 해서 이렇게 보일러를 놓아서 보일러 소음 부분도 좀 차단하는 부분도 있고요. 덧붙여서 이제 공간 활용도도 극대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설계의 또 주요 포인트라고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시죠. 여기가 서울 외곽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이 지역 말고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또 어디가 있어요?
신축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동작구라든지 송파구라든지 강남구라든지 이렇게 좀 입지가 좋은 곳에 하기를 원하는데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제 가성비 있게 본다 그러면 이제 강동구 쪽이 가성비 있게 신축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곳 대비해서 토지 평당가가 낮은 편이긴 하거든요. 입지에 비해서 강동구를 좀 추천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여기는 층고가 되게 높네요. 여기는 이제 4층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을 사실은 실내로 둬서 다락으로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공용 공간을 다락을 구성할 수 없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드 공간을 해서 충분을 되게 높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401호 이제 주인 세대.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는 복층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주인 세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다락 부분을 터서 공간 활용도를 좀 높였고요. 위에 부분은 이제 다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래쪽 부분은 이제 거실하고 주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테라스입니다. 1조 사선 공간을 활용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정북에서 1조가 걸리는 면을 이제 4층은 이제 주인 세대에서 이제 테라스로 활용을 합니다. 이쪽에서 많은 분들이 고기를 구워 먹거나 화단을 가꾸거나 텐트를 쳐서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총 투자 금액과 실 투자금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나요?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는 약 10억 정도 들었고요. 건축비는 한 8억 5천 정도 들고 이자 비용이라든지 기타 잡비 해서 약 20억 정도 투자 자금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 투자금은 그럼 어느 정도? 실투자금은 한 5, 6억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이 다 완공이 됐잖아요. 네. 이 옆 건물도 한 2, 3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네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좀 시세 차익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까요? 건물을 신축할 때 원가가 한 2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비슷한 크기의 비슷한 토지의 옆에 건물 같은 경우 이미 4% 정도 수익률로 봤을 때 한 25억 이상 지금 매매가를 형성한다고 하니까 최소 5억 이상의 차액은 이미 확보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신축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신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건축주님이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잘 챙겨주셔서 크게 무리는 없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자금적인 문제였어요. 이 건물을 토지 사서 신축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되면서 PF 자금이 이제 묶이게 되고 그런 부분의 대출이 어렵다 보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은행을 찾는 게 엄청 힘들었고요. 정말 수십 군데에서 수백 군데까지 제출은행 찾아서 겨우 자금을 마련해서 대출을 진행했던 그 시기가 제일 아찔하고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더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일부 대출 금액이 좀 적게 나온 부분은 이제 시공사에서 후지급 통해서 자금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도 다행이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신축된 건물들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스터디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디벨롭 공존에서는 이제 실전 스터디반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신축을 진행한 현장이 한 50여 곳 정도가 있거든요.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토지를 사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시공해서 어떻게 임대를 맞추는 현장 전 과정을 좀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역은 저희가 댓글 또는 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낼 테니까요.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